대통령 혼자 말해 국무회의 자리 아니었다. 자리 배치 그려가며 진술했다라는 게 JTBC의 보도가 됐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 말이에요. 검찰에서. 비상계엄 직전에 집무실 상황을 그림으로 진술을 했는데 요렇게 집무실에는 요런 원탁이 있는데 여기에 자기가 있었고 통일부 장관이 있었고 윤석열이 있었고 총리,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요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기재부 최상목까지 왔어야 되는데 최상목 좀 늦게 왔어요. 근데 여기서 윤석열이 자기한테 문건 맨날 쪽지거리는 이 문건을 직접 전달하고 직접 받았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검찰에서 이런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근데 윤석열이 조태열한테는 직접 줬는데 행안부한테는 직접 안 줬다? 이상민이 뭐라 그랬어? 저쪽에 있는 거 쓱 봤더니 단전이 있더라. 그러면 윤석열이 테이블에서 행안부 장관한테는 일부러 보이지 말라고 멀리 던졌나? 이렇게? 개소리를 하고 있어. 다 줬겠지. 여기가 핵심 멤버라는 거예요. 여기 멤버가. 기재부 장관까지. 근데 최상목은 늦게 왔다고. 조태열 장관은 대한민국이 쌓은 모든 성취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데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개소리하고 있어. 법치주의 같은 개소리하고 있어. 대통령 김용현은 남고 회의실로 이동했다 하면서 다시 그림을 그려요. 자, 집무실이 여기 있고 이쪽에 원탁이 있었고 본인들은 나왔어. 김용현하고 윤석열만 여기에 따로 남아서 계엄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누고 있었겠죠. 이게 핵심인데 최상목은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오자마자 여기에 앉은 게 아니라 최상목은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집무실에서 문건을 받았겠죠. 하지만 최상목은 보지 않고 3번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게 왜 주머니에 있지? 해서 보좌관한테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아, 최상목 언제 자르냐. 탄핵만 되면 줄줄이 이제 윤석열 탄핵시키면 최상목부터 다 모가지 날려야 돼요. 자, 이렇게 그림까지 그렸어. 조태열 옆에 한덕수가 앉아있는데 이거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한덕수가 계엄은 이거 안 된다. 맞고는 싶고. 이 말에 의하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불러서 좀 말려보자 뭐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한덕수가 국무위원들을 부르자고 한 건 맞아요. 국무회의를 소집한 건 한덕수였으니까.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할 생각도 없었어.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이제 늦게 옵니다. 그리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딱히 계엄에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농림부 장관한테 계엄하고 나서 뭘 지시를 하겠어요. 계엄의 핵심 멤버들은 아까 요 멤버들이죠. 여기에 기재부 최상목까지. 김용현의 행안부, 법무부,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교부 장관, 기재부 장관 요렇게. 자, 송미령 농림부 장관도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자, 집무실에서 1차 모임하고 회의실에서 2차 모임이 있었는데 이게 김용현은 국무회의다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국무회의 있었다고 김용현은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총리 보고 후에 국무회의를 심의했다. 김용현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한덕수가 아닌데 계엄 당시 나를 거친 사람 없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송미령 장관의 검찰 진술이 대통령 혼자 이야기하고 논의가 없었다. 대통령 계엄 선포 의사를 통보받는 자리였다. 시작을 알리지 않았고 안건을 알리지 않았고 회의에 끝도 없었다. 자, 지금 내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외교부 장관도 무슨 문건을 받았냐. 재외 공간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려라. 이게 윤석열이 조태열에게 준 미션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엄에 내란에 가담하는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태열은 솔직하게 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송미령도 농림부 장관이 계엄에 가담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검찰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풀려난 다음에 검찰 내부에서 이런 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자료들은 헌법재판관들은 다 가지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헌재 판결이 늦어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 이런 소스가 그림까지 나와 있는 이런 소스가 언론사로 흘러들어간다. 검찰에도 균열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분명히 균열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그림까지 언론사로 흘러들어갔다. 이건 검찰에서 완전히 그냥 빼돌린 거란 말이죠. 대놓고 윤석열은 탄핵되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쟤네들이 노리는 건 뭐다?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에서 수집한 증거들은 전부 다 불법 증거다.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문영배 재판관은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검찰에서 조사한 자료들 증거로 채택한다. 그러면 헌재까지는 적용이 안 되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의 증거가 무효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탄핵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란 특검으로 싹 다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제거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네들 각 기관의 대가리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헌재에서 빨리 파면 결정하고 대선 들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특검 하나씩 해서 그때부터 이걸 도려내야 돼. 검찰 내부에서도 분명히 균열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이고 탄핵이 인용이 됐다. 그래도 끝난 건 아닙니다. 쟤들이 포기할까요? 윤석열이 포기할까요? 탄핵 기각되면 어떡하지? 불안해요. 탄핵 인용되게 만들면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리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거리로 나와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기각될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가 거리로 다 쏟아져 나오면 기각 못 시킵니다. 박근혜 때 어떻게 탄핵시켰는지 잊지 마세요. 우리가 광화문에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우리 쪽에 그냥 되는 건 없어. 편안하게 가는 법이 없어. 잊지 마세요.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되는 건 없다. 기억하시면 돼요. 제 개인 생각을 물어본다면 탄핵은 100% 인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채팅창에 있는 여러분들도 탄핵이 기각될 수가 있나? 그건 불가능하지.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윤석열이 풀려난 걸 눈으로 봤어. 71년 만에 법 해석을 갑자기 이상하게 하는 꼴을 봤어. 그러니까 이거 탄핵이 이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기각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함이 자꾸 싹 트는 거죠. 자, 그걸 잠재우는 방법은 나가는 것밖에는 없다. 나오세요. 경복궁역 4번 출구 나오십시오. 예.